예, 자, 기출문제 풀이. 자, 실무시험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제 1, 2, 4번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거 3번, 5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수험볼은 자동으로 뜰 거고 문제 유형 A형으로 통일하고 감독관 확인번호 55번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만세공업. 자, 요거 나타나면 되겠고. 자, 실무시험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만세공업은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 회계기간은 2016년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소문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전표입니다. 4월 10일 주식회사 세무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500만 원을 6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돈을 빌려준 거죠? 6개월이니까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 빌려준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 거래처 적어야죠. 주식회사 세무.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고 특이사항 없죠? 자, 됐고요. 자, 2번 문제. 4월 15일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거 아마 지방세일 겁니다. 세금이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고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그러면 자, 세금과 공과 12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얼마죠? 10만 원. 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대변에 현금 두 개 합쳐서 2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4월 15일.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세금과 공과나 수수료 비용이 아마 800번대, 500번대가 뜰 거예요. 이거 공장하고 상관없죠. 제조업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두 개 다 800번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3번 문제. 5월 10일 제품 원가 80만 원, 시가 110만 원입니다. 만약에 시가로 하면 이제 매출했을 때 이걸 국군장병 위문금품으로 전달하였다. 국군장병 위문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러면 차변에 기부금. 자, 문제는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이거 이익을 남기고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원가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만 원. 그러면 제품이 없어지죠. 대변에 제품 80만 원. 자, 근데 요 제품이 일반적으로 판매돼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저교에 가면 여기 자, 저교 화면에 가면 자, 우선 기부금, 차변의 기부금하고 대변의 제품 이렇게 금액은 80만 원으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 저교에 커서가 가면 자, 클릭했을 때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1, 2, 6, 8, 9 나오는데 그중에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타 계정으로 대책 이건 뭐냐? 판매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해서 요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서 감소를 시켜주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이 줄어든 게 어떤 목적에서 줄어든 거냐? 요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헷갈리는 게 9번 타 계정에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요거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자, 회사에서 요거 전시용으로 놨다가 판매하지 않고 그래서 뺐다가 또는 광고 선전비로 뺐다가 사용 않고 다시 뭐 이상 없이 재고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 뺐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는 9번 타 계정에서 되돌아온 걸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는 출제된 적 없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대부분이 8번 타 계정으로 대체액, 자, 기부 금품으로, 기부 물품으로 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조금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기 주식에 대한 문제인데, 아니구나. 네,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구나. 4번 문제.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전년도에 2,500만 원만큼 과대 계상된 오류를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2,500만 원을 감가상각비를 잘못 입력을 해서 비용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요거를 수정해야 되죠. 전년도 거를 지금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이 비용을 전년도에 많이 한 거를 이번에 취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요게 줄어들면 뭐가 많아지겠어요? 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가상각 작년에 요거 분기했을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뭐라고 됐겠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감가상각비는 이미 작년도에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요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거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줄여줘야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취소시켜버립니다. 대변에 있던 거 차별으로 보내서 없애주고, 요거 건물에 대한 거니까 코드 번호가 203번이에요. 그럼 202번이 건물이죠. 자, 대변에는 이제 뭐를 적을 거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전년도에 오류를 지금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오류 수정해서 생긴 이익,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적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본 사항은 중대한 오류로 판단된다. 만약에 중대한 오류가 아니고 경미한 거다. 2,500만 원이 뭐 경미할 수는 없죠. 자, 경미하다. 만약에 반대로 경미한 경우다. 그러면 여기 뭐를 적어야 되느냐? 자, 잡이익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잡이익 우리 어디서 한번 했었죠? 현금과 부족할 때. 현금과 부족 금액이 경미해요. 얼마 안 돼. 그러면 잡이익으로 해서 단기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고, 근데 이거는 중대한 오류예요. 중대한 오류면 단순히 요게 만약에 작년에 실수가 안 왔다면 이 비용 안 줬고 이익이 많아졌고, 이익이 많으면 그게 장부 어디로 갔겠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알지만, 자, 여기 보시면 어디 있나요? 자본 항목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익잉여금 항목에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차별의 감가상각 누계액 취소해 준 거, 작년도에 과다 계상된 거 줄여주고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을 대변에 입력을 해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자본 항목에 이익잉여금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2,500만 원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 항목에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아까 잡이익으로 하면 영업의 수익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요거 자본 항목으로 추가가 된다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여러분은 요 분계만 중대한 오류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적어주면 된다. 자,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6월 10일) 100만 원에 취득하였던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대부분은 자기 주식을 사면 차변에 자기 주식,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는 여윳돈을 가지고 다른데 뭐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도 요즘 뭐 1. 몇 %밖에 안 주니까 요거를 사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식을 보통 갖고 있다가 판매하면 자기 주식
뭐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분이 아니고 이걸 아예 소각해 버렸습니다. 그냥 태워 버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주식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소각이 돼 버렸다 하면 자연적으로 자본금이 주식이 줄어든 게 되니까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소각일 현재 시가는 120만 원어치인데 액면가액은 5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자본금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앞에 이론 문제에서 액면가로 한다 그랬죠? 어쨌거나 자기 주식은 120만 원어치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 120만 원. 근데 이게 소각해버렸으니까 자본이 감소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자본의 감소는 액면가액으로 자본의 감소를 적어야 됩니다. 50만 원으로. 그래서 차변에 자본의 감소, 차변에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금액이 차이가 생기죠. 70만 원. 자, 지금 자본금을 줄였어요. 자본금 줄이면 뭐예요? 감자. 고구마가 아니고 감자. 감자 차익입니다. 70만 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소각해서 하지 않았고 처분했으면 감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뭐 이익이 됐겠죠.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뭐 12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근데 여기는 자본금의 감소로 봐서 자기 주식 없애주고 자본금 없애주고 감자 차익 70만 원. 아 뭐요? 120만 원짜리를 지금 자본금 50만 원이니까 차익이 아니죠. 이게 차익이 대변에 적죠. 이거는 차손. 자기 주식 120만 원 주고 샀던 거를 자본금에서 50만 원만 감자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70만 원은 감자 차손입니다. 이거 저처럼 아차 실수하지 마세요. 감자 차손. 다시 말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서 70만 원은 자본을 줄이면서 손해 본 거 감자 차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차익이면 대변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안 맞게 되잖아요. 자, 제가 아차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감자 차손 7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런 문제는 좀 생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4월 3일 알파 상사의 제품을 80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80만 원이죠. 그러면 요거 800만 원 일단 적어주고요. 부가세 80만 원. 전자생산설 교바이다 전자여조 거래처는 알파 상사 분개는 해봐야 알고요. 단 전월의 계약금으로 받은 80만 원 선수금이죠. 제외한 판매대금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외상매출금 적어주면 되고 특이사항 없죠. 그냥 일반적인 제품 매출이죠. 그러면 11번이죠. 과세 매출. 자,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800만 원. 80만 원이라고 적네. 자, 800만 원. 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별도로 이제 받아야 되고 계약금으로 80만 원 선수금 없어져야죠. 자,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 세금, 부가세 요거 같이 포함해서 받을 거죠. 부가세 예수금. 80만 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데 880에서 계약금 80 빼고 나면 자 800만 원 요거는 외상 매출금 8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거래처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되고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됩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 2번 문제.
4월 21일 주식회사 한영으로부터 거래처는 한영입니다. 원재료 100개 단가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 공급가액 1000만 원. 전자생명사를 수취하였다. 이거 부가가치세 별도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부가세는 100만 원이 되고요. 전자생명사 받았으니까 이어. 대금중 80%. 그러면 1100만 원에 80%가 되는 거죠. 전체 금액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880만 원입니다.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되고. 자, 이거 유형 특이사항 없죠? 정상적인 매입이죠. 과세 매입 51번. 유형은 51. 과세 매입. 그러면 자, 적어봅시다. 차변에 우선 재료 사온 거. 원재료. 재료가 1000만 원. 아까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도 같이 줄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 대급금 100만 원. 자, 대금은 80%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당좌예금 880만 원. 그럼 나머지 220만 원은 자, 뭐예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220만 원. 자, 분계 요것도 혼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거기 현금 영수증 하나 나와 있는 문제. (4월 25일) 공장에 새로운 기계장치 설비를 다모스 서비스 의뢰하고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 후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러면 이거 거래 유형이 이제 관건이죠. 현금 영수증 받고 현금을 보통예금에서 돈을 보낸 거니까 현금 보낸 거죠, 뭐.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현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350만 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10% 35만 원. 자, 요거 해서 그러면 하나씩 적어 볼게요. 유형은 정상적인 매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을 받은 매입이니까 현금 과세, 현과 61번입니다. 61번 현과. 공급가액은 아까 앞에 현금 영수증에 나왔죠. 얼마였어요? 350만 원. 그 다음 부가세 10% 35만 원. 거래처는 다모 서비스. 자, 현금 전자는 이게 없죠. 현금 영수증 처리했으니까. 자, 그러면 분개해보면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부터 적을게요. 보통 예금 300 보통 예금에서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나갔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385만 원. 근데 요게 기계장치 설치를 해서 나가니까 요거는 자본적 지출로 봐야죠. 그래서 자, 기계장치 350만 원. 그리고 35만 원은 세금을 준 거니까 부가세 대신 지급함 대급금 35만 원. 자, 분계 유형은 이거 마찬가지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5월 5일 어린이날 프랑스 알퐁스사로부터 수입한 공장용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4,300만 원 부가세 별도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단 유형자산 회계 처리는 생략. 자, 요게 잘 봐요. 유형자산 회계 처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분개는 하지 말고 그럼 뭐만 하라는 거냐? 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전자 수입 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요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것만. 인천세관으로부터 받은 그 지급한 거
그래서 요거 거래 형태는 수입 55번이죠. 예. 55번 수입으로 가고요. 공급가액은 이 금액은 다 적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분계 처리할 때만 부가세만 따로 해주면 돼요. 430만 원. 거래처는 알퐁스사에 지급한 게 아니고 그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알퐁스사고 지금 이 부가가치세는 어디예요? 누구한테 줬어요? 인천세관으로부터 4,300만 원이 전자수입 세금 계산서라 그랬으니까 부가가치세 10% 430만 원을 수취하고 보통예금에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했다 그랬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처는 인천세관이 되는 겁니다. 인천세관에 준 부가세 10%만. 자,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전자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분계를 하면 이거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430만 원. 자, 부가세 뭐예요?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요거 10%에 대한 거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430만 원. 자, 마찬가지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혼합으로 시작해서 혼합으로 끝나네요. 자, 특이사항 없고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유형자산 회계 처리하지 말고 만약 유형자산 회계 처리한다면 거래처가 일단 알퐁스사로 해놓고 부가세 대급금 할 때 요것만 거래처를 인천세관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물품에 대한 것도 다 해버리면 돼요. 같이 하면 자 그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아주 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 특이한 거 없어요. 금액만 확인하면 돼요. 자 세금계산서인데 전자세금계산서 5월 27일 주식회사 대양유통으로부터 수건 300만 원 부가세 별도 30만 원이죠. 외상으로 구입 상품이 아니니까 이거는 미지급금이 되겠고 전자세금회사를 수취했으며 동수건은 어디다 쓰려고? 영업부서의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판매 거래처에 체육대 경품으로 제공. 이건 뭐예요? 계산가면 뭘로 하면 될까요? 그죠? 접대비입니다. 800번, 813번인가요, 이게? 예, 요걸로 처리해 주면 되고, 금액은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인데, 문제는 접대비는 안 되죠? 세법상으로는. 자, 그러면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불공이죠. 불공 매입에 해당되는 거니까 54번. 54번 불공제 매입의 줄임말 불공 금액은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인데 자 여기서 부가세는 분기할 때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공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세금 줬지만 공제는 못 받아요. 거래처는 대양유통 전자여조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자 분계 이제 해봐야죠. 우선 접대비 아까 말했지만 이게 어디예요? 영업부 그러니까 800번대 813번 금액은 부가세 이거 공제 못 받는다 그랬죠. 이거 지금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를 못 받으니까 330만 원을 전체 금액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대변에 뭘로 줬어요 이거? 아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그럼 제품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330만 원 분계 마찬가지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혹시 이것도 외상 아닙니까 하는 사람이 그건 외상 매입금일 때입니다. 외상 매입금일 때니까 지금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큰 4번 자 결산자료 문제 보험료 개정 중 120만 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출금액이다.
단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는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1년치죠 이게. 1년치가 120만 원 나누기 12개월. 12월 하면 월 1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월. 그러면 원래 지금 이 회계 처리 기간이 단기가 2016년이에요. 근데 요거는 2016년 7월 1일에 1년치를 다 냈고, 근데 2016년 지금 결산은 12월 31일이죠. 결산자료 입력이니까.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끊고 나머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치는 원래 장부의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미 다 지급됐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납부가. 그러면 그 보험료를 비용 처리됐던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뭐 현금, 뭐 보통기금 됐겠죠. 보험료를 없애줍니다. 대변에 와서. 자, 수익 비용이 이연미 예상. 보험료 60만 원. 차변은 뭐죠? 2급에서 다 배운 거니까. 선급 비용 60만 원. 자, 해서 자, 세금 관련된 게 없으니까 매매출 전표 입력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이 그냥 입력해 버리면 됩니다. 자, 뭐 간단한 거고요. 아, 보험료는 이게 500번대, 800번대 있는데 공장 건물에 대한 거니까 예, 나도 깜빡깜빡 할 때 있는데 이거 잘 보기 바랍니다. 500번대 써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당사는 장기 차입금 중 다음이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장기 차입금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까지 1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인데 만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만기가 언제예요? 2017년 9월 30. 그러면 요거 잘 생각하세요. 지금 회계기간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016년. 지금 결산은 며칠? 12월 31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2017년 9월 30일은 몇 개월 남은 거예요? 9개월 남았죠. 그러면 1년이 안 남았어요. 요 장기 차입금이. 근데 만기에 내년 9월 30일 9개월 후에 요거 상환하기로 했거든요. 차입액은 1억입니다. 그러면 요거 원래 결산 시에 요거 장기 차입 그대로 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닙니다. 왜? 9개월밖에 안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상환 안 하기로 했으면 뭐라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이런 문제 요거 있었잖아요. 만약에 단기 차입금도 계속 우리 나중에 물 거다 1년 후에 갚을 거다 하면 그때는 장기 차입금으로 보고 이런 경우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지금 대변에 있죠. 이 장기 차입금은 이제 없애줍니다. 장기 차입금. 자, 1억 원. 거래처 입력해야죠. 우리은행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꿔주느냐?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유동성 장기부채. 여러분 한번 계정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동성 장기부채에서 자, 거래처 우리은행입니다. 이것도 성격은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기 차입금 적어버리면 새롭게 돈 빌린 거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 단기 차입금이 새로 생겨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게 처음 불렀던 우리가 빌렸던 장기 차입금하고 이게 상계가 돼버리는 형태가 돼서 다른 단기 차입금하고는 성격은 단기 차입금 성격인데 원래 처음부터 단기로 빌린 게 아니고 장기로 빌렸던 장기 차입금인데 1년도 안 남았다라는 구분하기 위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유동성 하면 검색하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금액 1억 원. 그래서 유동부채로 처리합니다. 유동부채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1일 주당 10,000원, 2,000주. 그럼 2,000만 원인데 취득일은 2016년 1월 1일 2,000만 원에 이거 우리가 샀던 거예요.
근데 결산일 12월 30일 되니까 단가가 한 주당 11,000원, 1,000원 올랐어요. 그러면 2,000주 곱하기 1,000원. 그러면 200만 원 올랐죠. 자, 2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이 자산이 증가.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죠. 2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입니다. 매매 증권 평가이익 200만 원. 자, 요거 그냥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4번 문제. 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알고 보면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한 함정입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 자산을 실사 재고 조사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제품이 수량 감소는 감모 손실로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매출원가에 넣지 않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쓰라 이 말입니다. 감모 손실과 관련된 결산 정리만 정리 사항만 입력하시오. 장부상 내역이 보니까 제품이 10,000원짜리 1,000개 해서 1,000만 원. 제공품이 단위당 개당 5,000원씩 해서 1,000개 하니까 5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실사했어요. 결산 시. 그랬더니 단위당 시가는 똑같아요. 그럼 평가 손실은 없겠죠. 평가에 900만 원 나온 건 평가 손실이 100만 원 있다는 게 아니고 요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1,000개가 900개로 100개. 그러니까 감모 손실이 여기서 요게 감모 손실이 1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 제공품은 딱 봐요. 5,000원 1,000개 이상 없습니다. 평가 손실이 아예 있지도 않아요. 감모 손실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재고 자산 감모 손실 비용이 발생. 아까 100만 원 줄어들었죠? 수량이 줄어든 게 100개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100만 원. 자, 그러면 이 제품은 없애야 되잖아요. 이제 장부에서. 자, 제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00만 원. 근데 이 제품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제품이 사라진 경우에는 적요를 아까 입력해야죠. 그래서 적요. 자, 8번입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 타 계정으로 대체. 이거를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일정 감점 될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좀 되고요. 자, 5번. 자, 결산자료 입력은 안 하고 다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네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자료 입력할 게 하나 나왔습니다.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제조 부분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여기 뭐냐면 기계장치예요. 8,000만 원 주고 샀고 잔존가치 영원 내용연수 5년 전기말 감가상각계획 800만 원 취득일자 7월 20일 날 했습니다. 상각방법 정액법 상각률 0.2. 자, 제시된 자료 위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고정자산 등록 없이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하여 전표에 입력하시오. 상각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액법. 이건 상각률은 정률법이나 할 때 쓸 거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고요. 정액법 어떻게 계산해요? 내용연수 5년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취득원가 8,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잔존가치 0원입니다. 0. 그러면 5일은 5, 6, 30 1,600만 원 연 감가상각비는 1,600만 원씩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필요 없는 고민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률 계획이 800만 원은 이건 어디다 써먹는 거지? 이거 대충 보면 1년에 1,600만 원인데 정액법을 했으니까 앞에는 7월 달에 샀으니까 대충 그럼 6개월치만 해라 해서 6개월치만 감가상각 계획 이미 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결산시는 이거는 2015년치 감가상각이고 6개월치만 한 거고 원래는 1,600만 원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계획 이렇게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도 되고 쉬운 방법 결산 정리 문제 중에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할 거는 그게 빠르다 그랬죠.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여기 보면 이게 뭐에 대한 거였어요? 기계장치에 대한 거였죠. 그러면 건물 기계장치 촬영 방법 있는데 기계장치 결산 반영 금액 요거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메뉴 밑에 보면 기계장치 있어요. 1,600만 원만 입력하고 엔터 치고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있죠. 반드시 뭐 전표 추가 F3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 붕괴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끝이죠. 요거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또 나중에 또 한다. 괜찮습니다. 추가로 다 덮어씌우기가 돼요. 두 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전표 추가는 그때그때마다 하세요. 바로 위아래 문제가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한꺼번에 해서 전표 추가 한 번 하고 그러면 시간이 전략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4번 문제 끝났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법에 대한 거 부가가치세 3번, 연말정산 5번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